안녕하세요. 이번 카파 마더링 튜토리얼 제목은 HTML 럴 됐습니다. 뭐가 하다 보니까 or 뭐 그런 them으로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HTML 관련돼서 좀 배울 거예요. 예, HTML도 좀 배우고 또 웹 스탠다드라는 것도 좀 배우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왜 우리가 웹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가. 어색하게 아래 한글도 있고 뭐 워드 프로세스도 있는데 웬 또 HTML을 꼭 써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CSS나 자바스크립트나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했던 SVG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Tabular Representation of Knowledge라는 거를 쪼끔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컨셉들,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시스템 펑션 중에 eval이랑 그다음에 sequence, 그다음에 isA 뭐 이런 시스템 펑션들을 인제 쪼끔씩 배우면서, 너무 많으니까 그 좋은 예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시스템 펑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시스템 펑션도 조금 일반화시켜서 배우면 되겠네.' 뭐 이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뭐 4차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고, 요즘 분들은 뭐 메타버스 막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이라는 사명 버리고 메타라는 걸로 가고, 한국이 이거 좀 빠르죠. 유행어에 민감한데 전문가들은 조심하십시오. 메타버스는 저기 그 뭐 주식 시장에서 그 테마주 엮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교육 전문가들이 막 메타버스 이야기하기에는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과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신조어, 뭐 유행어 이런 거 같은 거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제 미국이나 여기서는 메인스트림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 그쵸? 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저희는 인제 디지털 전환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for education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f educational knowledge assessment 인제 그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수작업으로 종이에 찍혀서 문항이라든가 교육 그 뭐 practice라든가 이런 걸 했던 거를 전산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는 딜리버리를 하는 그 메서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은 전반을 다 전산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웹 스탠다드가 왜 이다지도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어딜 가도 이거 웹 스탠다드를 중간에 두고 지금 뭐 문항을 개발을 하시든 어세스먼트를 개발을 하시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HTML이 스타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HTML 태그를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그 미디엄에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지식을 기계하고, 기계가 결국에는 사람이 인제 그 보는 거죠. 문항도 보게끔 우리가 기계에게 우리의 지식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manipulation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제 말이 됐든 숫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지식을 정리를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인데, 그렇게 하면 표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식을 표현해야 되는데, 수를 표현하고 글을 표현하고 그림을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를 HTML을 웹 기반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려면 인제 웹 스탠다드를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 인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런 태그들을 씁니다. 뭐 이렇게 하고 바로 시작을 하니까 좀 어색하셔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게 꺽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이블 태그,
뭐 form tag, script tag, list tag 여러 가지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TML5가.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P로 시작을 하고 end tag에 역/P로 하게 되면 이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쓰는데 그 속에 컨텐츠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BR 같은 경우는 라인 브레이크를 해주지만 이 속에서 이런 식의 태그로 다 꺽쇠로 해서 들어가면서 시작한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HTML 스트럭처 자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안에 attribute을 집어넣는 거죠. language는 English로 되어 있는 이런 paragraph이야.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HTML 에디터가 워낙에 잘 나와 있어서 as if 우리가 무슨 워드 쓰듯이 쓰면 이런 태그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스크립트 형태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다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고급 문항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급 문항을 만들려면. 그래서 조금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쓰는 것만 잠깐 모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패러그래프 할 때는 P를 쓰고 BR 이거 한 90%는 BR만 씁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바꿀 때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엔터 쳐봤자 HTML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BR로 해줘야지 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요. 커멘트 우리 배웠죠. 커멘트를 달 때는 항상 이런 형태로 해서 이 태그를 사용해서 커멘트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bold를 하고 싶다. 굵게 하고 싶으면 B를 쓰고 emphasize를 하고 싶으면 EM을 쓰는데 이 italicize 될 때도 EM을 써가지고 합니다. sub나 그 다음에 superscript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기억을 하시면 내가 sub나 superscript, subscript 할 때는 이런 걸 쓰면 되는 거구나. italicize 할 때는 저걸 쓰구나.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A랑 hyperlink랑 그다음에 A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쓰는 건데 내가 어떤 문서를 하이퍼링크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싶으면 이 A로 써서 하시고요. 리스트 아이템도 가끔 가다가 쓰기는 씁니다. 딥 같은 경우도 이제 쓰는데 뭐 여기는 조금 덜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딥은 어쩌다가 쓰는 거고 나머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고 테이블 너무나 자주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식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지식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측정하고 예를 들어서 할 때 되게 유용해요. 지식을 정리하고 이 이야기 계속 할 테니까 HTML에서 테이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HTML 에디터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웹에서 저는 이제 따로 깔아서 쓰시지 마시고 웹을 돌아다니다 보면 HTML 에디팅 해주는 웹에서 바로 해주는 소프트인데 왼쪽에 워드처럼 쓰면 오른쪽에 HTML 코드가 바로 보여서 이거를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에서 보고 직접 바꾸고 여기서 바꾸면 여기서 바뀐다거나 이런 형태의 나한테 익숙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익숙한 걸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아마 많이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테이블로 시작을 해서 테이블로 끝나고 TRTD로 해서 row를 만들고 한 개 row 안에 이런 하나의 컬럼이 들어가는구나. 그 속에 이런 표시를 해주면 데이터가 안 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네, 너무 뭐 HTML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에디터 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 자, 저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knowledge representation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knowledge representation 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킹, 왕, 짱은 테이블입니다. 왜 이렇게 테이블이 중요할까? 그를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테이블로 만들면 effective한 communication이 되고요. effective한 convey information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보를 systematic하게 만들 수 있고 logical arrangement of data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가 지식의 그 요소들을
그다음에 이제 characteristic of data를 잘 표현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관계를 잘 표현하기 때문에 됩니다. 여기 우리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서 테이블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 분들이 아래 한글이 테이블을 엄청나게 도식을 엄청나게 잘 그려줘요, 이쁘게.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래 한글 참 버리기가 힘든 게 공문서가 전부 다 그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아래 한글이 참 좋거든요. 이쁜 테이블이 잘 나와요. 자, 테이블을 좋아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군대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왜 좋아할까요? 군대 가면 테이블 일단 각져 있잖아요. 각진 거 좋아합니다. 네. 딱딱딱 오와 열을 맞춘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그냥 군대에선 좋아해. 그리고 사장님들은 이 테이블을 참 좋아하시더라. 뭐 아니 왜냐면 결제밭으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CEO들은 표 딱 맞춰서 안 주면 던져 버릴까요? 핵심을 요약한 표로 안 주면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엄청나게 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정보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야 돼요. 군대 같은 경우는 그걸로 보고해 가지고 속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군대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위계가 있는 조직들 있잖아요. 한국 공무원 예를 들어서 그 좀 다 오키도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표로 만들어야지 의사결정자들이 머리를 덜 써도 되는 거예요.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표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표왕, 표남 막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표 잘 그리면 막 인정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인지적으로 프로세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로 만들어야지. 저희가 이제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는 이런 페이퍼도 이제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지식의 표상 이야기. 좋은 이그젬플이에요.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죠. 이것도 knowledge representation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두 문단으로 깔끔하게 적었어요. 이거하고 요렇게 표로 만든 것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게 극명한 차이가. 도대체 나비하고 나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는 글로 주저리 적은 거고 잘 보세요. 오른쪽에는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매트릭스로 오거나이징 되어 있으면 파악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휴먼들한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도태됐거든요, 저희가. 기술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인문학적 통찰로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진화해 왔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테이블이에요. HTML 테이블입니다. 그렇게만 받아보시지 마시고 왜 테이블일까? 왜 tabular representation을 사람들은 좋아할까? 인지적으로 우리한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확장도 가능해요. 여기는 moth나 butterfly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물도 오른쪽으로 컬럼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핵심적인 거고 5개의 요소로 되어 있고 each column은 뭐예요? 한 동물처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BTS의 한 멤버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출신이 어디고 이렇게 되면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BTS 멤버들이 오른쪽으로 칼럼으로 쫙쫙쫙쫙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가 리핏이 되고
뭐가 확장이 되고 어떤 식으로 관계가 이 정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빨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오류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너무 어려워요.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 거를 말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말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 인제 정리의 여왕들 나오는 거죠 인제. 여러 선생님들은 좀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정리를 잘하시는 거죠.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정리를 표로 정리를 잘하는 집단을 찾아라. 그럼 대한민국 선생님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인지적으로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느리고 그래요. 저희는 막 엑셀 날라다니잖아요. 예. 수십만 명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룹이 된 거예요. easier to acquire knowledge structure. 지금은 지식이니까 지식의 스트럭처를 빨리 습득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빠졌거나 잘못됐거나 validate 할 때, 지식을 validate 할 때 너무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거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아 이게 지금 뭘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십니다. 요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엑셀 같은 데서 다뤄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손으로 이렇게 줄 꺼서 만들어도 되는데 아날로그가 아니라 이제 엑셀 같은 곳에다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그 HTML 테이블로 표현해서 문항을 줄 거예요. 잘 들어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기계가 이렇게 주면요. 이 자체 엘리먼트를 가지고 symbolic manipulation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기계가 변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용도로도 테이블을 사용한다고요. 정보를 테이블이 됐든 뭐 숫자가 됐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놓으면 요 하나하나를 요소로 가지고 이제 기계는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는 글이고 이거는 테이블인데 이것을 엑셀 같은 곳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HTML 같은 곳에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머신 심볼릭 매니플레이션이 아주 잘 되는 지식의 표상이네.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태블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tabular representation of knowledge라는 거예요. 왜? machine friendly knowledge representation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항을 엄청 복잡한 문항 만드실 거거든요. 말도 들어가고 글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전부 다 결국은 테이블 싸움이에요. 내가 그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테이블 형태로 어떻게 바꾸는가가 그래 놓고 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글로 다시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난 싸움이 됩니다. 이거 잘 만드시는 거를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요. 문항 변형하는 게 변형 프로그램 얼마 안 됩니다. 자, 모델링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번 해 보죠. 예를 들어서 리니어 펑션이 있는데 슬로프를 찾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펑션이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주고 "야 x는 이거고 y는 이건데 슬로프가 얼마가 돼야 되겠니?"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eature extraction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x를 변하는 패턴을 보고 y를 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x가 2 만큼 증가했는데 y는 8 만큼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 x가 2가 증가할 때 y가 8이 증가했으니까 슬로프가 4 겠구나.' 이제 그거를 파악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다시 하나 더 해 보면 여기는 아 1 만큼 증가했는데 4가 증가했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졌던 여기서 했던 hypothesis를 confirm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슬로프가 4 인가? 그리고 옵션을 스캐닝을 합니다, 인지적으로. 그럼 4가 있네. 그러면 '내가 맞나 보다. 답이 맞나 보다.' 쪼끔 더 빨리 아는 친구들은 하나 더 해 보는 거예요. 6 에서 9로 갔는데 3 만큼 증가했는데 여기서 12 만큼 증가했으니까 '야 맞다, 맞다, 맞다. 슬로프 4 맞네.' 이러면서 confirm을 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합니다.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그러면 x가 바뀔 수도 있고 인터셉이 바뀔 수도 있고 y가 증가하는 폭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뭘 바꿔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줬을 때. 그쵸. 어떤 게 변형이 가능한지가 보이고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이런 어떤 복잡한 작업을 코드를 써서 테이블을 표현하는 거야, 변수를. 근데 인제 저희가 쪼끔 익히 잘하는 거죠. 예. 처음에 인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인제 x의 value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x의 값을 하는데 여기는 constraint 조건에 부등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뽑을 때 1 번은 2 에서 4 까지의 어떤 정수를 뽑는데 두 번째 파라미터는 그러면 어떤 2, 3, 4 중에 하나가 뽑히겠죠. 그죠? 그중에 하나가 뽑히는 거고 두 번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 2 부터 6 까지 뽑히는데 요런 constraint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1 보다 큰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뽑는 것 중에 1 보다 큰 것만 선택을 하면 요런 간단한 걸 주실 수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른 변수를 가지고 조건을 다시 잡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냐하면 2 번보다 큰 거 3 부터 9 까지를 뽑지만 1 번보다 큰 게 2 번에 뽑혔는데 그럼 3 번은 2 번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지 이렇게 x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인제 1, 2, 3, 4의 숫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y의 intercept 값을 만드는데 y의 intercept은 negative 3 to positive 3 까지에 든 어떤 인티저인데 0은 재미없고 1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할 때는 요런 형태로 씁니다. 여기 컴마를 썼잖아요. 컴마는 and하고 똑같아요. 컴마는 and하고 똑같습니다. 수를 처리를 할 때는 0이 아니고 1도 아니어야 합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좋은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많이 잡아 가지고 아주 이쁜 것만 나오게 하거든요. 0이 아니고 컴마는 뭐라고요? and하고 똑같다고요. 그쵸? 1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슬로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우리가 원하는 답인 거죠. 예. 그래 놓고 이제 요까지 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enumeration은 distract를 뽑기 위한 건데 자,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는 enumeration인데 예를 들어서 enumeration이라고 한 이유는 distract는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뭐 그중에 하나만 뽑아서 하는데 여러 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답은 6번 파라미터예요. 근데 답을 제외하고 나서 숫자를 쭉 그 숫자 중에 한 거를 리스트로 받고 싶은 거예요. 셔플한 리스트로 받고 싶을 때는 시퀀스를 써서 여기서 바로 해도 됩니다. 이게 시스템 펑션이라고 그래요. 시퀀스라는 펑션을 씁니다. SEQ. 여러분들 R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퀀스 펑션 잘 알고 계시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네거티브 1부터 20까지 일씩 증가하는 긴 시퀀스의 숫자를 만들고 그쵸? 그중에서 6을 제외한 다음에 답을 제외한 다음에 셔플 섞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리스트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잉글리시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말로 표현할게요. 시퀀스는 쭉 숫자를 나열을 하는 건데 네거티브 1부터 20까지 일씩 증가하는 긴 숫자를 만든 다음에 shuffle x6 parameter라는 얘기는 6번 답을 제외하고 나서 요 안에서 답이 있으면 제외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shuffle 섞어 주세요. 섞은 리스트가 리턴 된다고. 그러면 7-1, 7-2, 7-3, 7-4는 우리가 디스트랙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디스트럭터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수학 문제 만들 때 디스트랙터를 계속 애매하게 답이 중간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수학 문제는요. 모르면요. 중간값 집으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항을 만들 때 오답을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금 더한 거, 조금 뺀 거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오답이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1 부터 20 까지의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코그니티브한 그 프로세스까지 고려를 한 오답 만드는 거 다 우리 할 겁니다. 자, 요래 놓으면 이제 x 값이 결정됐죠. x 값이 결정되고 인터셉과 슬로프가 결정됐어요. 그러면 y는 어떤 건가요? 아니 슬로프에다가 인터셉 더하기 슬로프 곱하기 x 값 하면 y 값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디펜던트하게 결정되잖아요. y 값은 x 값하고 이것만 결정이 되면,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잘 보세요. 아, 내가 다섯 번째 파라미터 인터셉 정했지. 여섯 번째 파라미터 슬로프 내가 답은 알고 있지. 거기다가 1, 2, 3, 4 x값 이미 만들었지. 그게 y값이 되는 거지. evaluate 해줘. eval이라는 함수를 써서 eval을 해서 변수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여기서는 y는 이 값들이 결정되고 나면 계산을 하면 나오는 값이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시뮬레이션 디자인하고 똑같아요. 아니 다른 거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만 모든 y-값은 디펜던트하게 결정되는 거지. 종속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파라미터로 계산할 때 시스템 오퍼레이터 계산할 때 eval이라는 걸 쓴다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안 치면 되는 거예요.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서 x값 넣고 그다음에 eval 써가지고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에디터에서 요 들어가는 값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답은 뭡니까? 여섯 번째 파라미터가 답이고 71, 72, 73, 74가 자동적으로 오답으로 앉혀지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되게 재밌어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작은 내가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x 값이 어디부터 어떻게 다 바뀌고 다 맞춰서 답하고 정답하고 아름답게 다 릴레이션십 되게끔 절대 오류 안 나게끔 만들어서 딱 앉혀서 나오면요. 되게 재밌어요. 학생들이 이런 걸 하면서 선생님들이 즐기시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할 때는요. 자, 논리를 잘 세우니까 봐라. 변형이 기계가 나머지 부분 변형을 다 해주잖아. 재밌지? 숫자가 바뀌고 그림이 바뀌고 테이블이 바뀌고 소리가 나오고 하면서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작품처럼 이제 취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 놓고 테이블에 이렇게 앉히는 건데 아까 말했던 에디터를 쓰세요. 에디터를 써서 하면 요렇게 앉히면 값이 인제 문항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랜더마이즈돼서 앉아질 거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요렇게 보인다고요. 이거는 뭐라고요?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코드가 기계가 이해를 하는 스크립트 형태의 코드고 얘 중간 단계 있죠. 우리 에디터에서 작업할 때 그냥 이렇게 GUI로 해 가지고 Graphical User Interface로 테이블 그리고 앉히고 하는 작업 있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중간에서 너무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요걸 잠시 할 뿐이에요. 근데 인제 구이를 좋아하죠. 저도 구이 좋아합니다. 예. 어디 술안주로 구이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구이가 인제 잘 만들어지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이 좋아한다 그러면 좀 웃어 주시 뭐 이렇게 심각해 사람들이 다들. 싸우고 오셨어요?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자, 그래요. 컨디션 펑션, 시스템 펑션, 뭐 피겨 커맨드 여기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밸류에이션 펑션 같은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이런 에디터 하나 웹에서 자기가 정말 잘 쓰는 에디터 하나 딱 해 놓고 브라우저 딱 열어서 테이블 여러 번 만드는 거 몇 번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테이블을 좀 더 width를 조절한다거나 뭐 위에다가 뭐 HR을 넣는다거나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쵸. 뭐 수학 문제 자체를 우리가 지금 막 깊게 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한 뭐 인터셉 찾고 슬로프 찾고 하는 문항은 이제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도 내가 제너레이트하고 y 값도 계산도 내가 해 가지고 테이블로 앉힌 다음에 요소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인터셉이 슬로프인지 뭔지 내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를 뺀 걸 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냐 하는구나. 그 답이라는 걸 만들어내는구나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를 앉혀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문항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테이블 만들 수 있나?' 근데 여기가 그 합쳐졌잖아요, 요 셀이. 요런 거 자주 쓰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여기에 인제 col span이라는 요소를 쓰면 요 5 개가 하나로 보여요. 예. 요 정도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요런 거 한번 해 보는 거 변수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그러면 인제 요 코드를 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는가. 한 row에 1, 2, 3, 4, 5 컬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row에 했고요. 두 번째 row에 each 컬럼마다 이 변수 값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row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 개의 row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tr이 5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tr, 그다음 tr, 중간 tr, 그쵸? 이건 맨 위에 거, 두 번째 tr 요렇게 된 거예요. 맨 위에 거는 result로 멀지 된 거고, 그쵸? 두 번째 tr은 내가 여기 해 줬죠. 그럼 세 번째 tr은 어떤 밸류가 들어가야 될까? 첫 번째, 세 번째 tr의 첫 번째 컬럼은 1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아, 여기 1이 들어갔구나. 그럼 여기는 swimming이 들어가야 되겠네. swimming은 1-1이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swimming이니까 1-1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1-1, 1-2 이걸 넣어 가지고 실제 이게 나오는지 한번 해서 성공하시면 스샷을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문항 만드는 게 아니라 테이블 만드는 한번 연습 한번 해 보는 거의 다 줬잖아.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딨어. 여기다가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가 하잖아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요. 조금 고급 테이블인데 테이블 속에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테이블에 어떤 칸 속에 테이블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거의 최상의 난이도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면 '아, 내가 테이블 속에 어떤 셀 속에 다시 테이블을 또 집어넣을 수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 테이블은 여기가 거의 최상의 난이도인데 이거 이상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많이 해도 테이블 속에 테이블이 들어갈 수도 있다. 고까지만 하시고요. 한번 해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하이퍼링크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한국과 코리아와 미국이 있어. 혹은 뭐 첫 번째 뭐 남준이와 뭐 용준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름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놓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남준이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하이퍼링크를 찾고 여기 vertical bar 보이시죠? 그게 이제 두 개의 요소, 두 개의 값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준이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주소를 하이퍼링크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테이블 속에다가 앉히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는 코리아고 1-1은 코리아가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로우의 두 번째 컬럼은 1-2가 들어가야지 USA가 올라가겠죠. 구조로 테이블에 첫 번째 로우에 여기가 코리아면 여기는 1-2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갔잖아요. 이미지를 쓸 때는 요 태그를 쓰는 거예요. img 태그를 써서 주소를 여기 소스에다가 두 번째에 첫 번째 주소를 앉혀 가지고 180 by 100 되는 그 이미지로 그림이 들어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똑같은데 이미지 소스인데 여기에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뭐가 이미지 소스가 2-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 국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퍼링크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그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잖아요. A 태그를 씁니다. 여기는 이미지 태그 썼죠? 여기는 A 태그를 써서 그곳으로 이동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클릭하면 요 그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 A 태그, 이미지 태그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HTML을. 테이블 만들고 BR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에디터 없이 수작업으로 여기까지는 작업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어제 강연을 하는데 그 교육부에서 그 장학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들 중에서 이메일이나 워드가 나왔는데 있잖아요. 나왔었거든요. 다 쓰는데 원고지에 글 쓰는 걸로 고집하시면서 리타이어 하신 교수님 계세요.
안 쓰고 제자한테 다 이메일도 시키고 그런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이게 HTML을 반드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개인의 어떤 그 다른 성향인데 도태라 그런 용어를 씁니다. 안 하고 디지를 전환되는데 안 배우겠다 그러면요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워드 프로세스 쓰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하셨어요. 그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근데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옆에 선생님 쓰게 해 주고 소프트웨어도 좀 괜찮아지고 하니까 지금은 다 쓰잖아요. 안 쓰는 게 이상한 사람이지. 옛날에는 그게 쓰는 사람이 대단한 적이 있었다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잖아요. 예. 저는 옆에 다 봤다니까 그게. 그런 전환을 다 보고 있습니다. HTML 이 정도는요.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진짜. 안 그러면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를 해 드릴게요. 이미지는 여기 똑같죠. 똑같은데 저기가 그림판에서 IM이라는 걸로 불러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그림 여기 인제 CP 배웠잖아요. coordinate plane에서 불러 드리면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돌리는 것도 하고 색깔 바꾸는 것도 하고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뭐 로테이션도 시키고 트랜스포메이션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작권이 되는 것만 가져오시고 예를 들어 아니면 내 거를 다 쓰셔야 되는데 일단 가져오면요. 그림을 가져오면 내가 그림판 속에서 그 위에 글자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여기 보세요. 글자가 올라갔죠. 그리고 그림을 돌렸죠. 그죠? 예. 하이퍼링크는 되게 그게 하기 힘들었었어요. 내가 그림판을 열어라, 포토샵을 써라. 그래야지 그림에 대한 조작이 기하학적인 조작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판 속으로 불러들이고 나면요. 거기다가 색깔 바꾸고 특히 돌리는 거 있죠. 돌려 가지고 뭐 로테이팅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판 속으로. 윤계현 교수님이 정말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이런 이 이미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파워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야, 무료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가져와서 내가 여기다가 표현하면서 이름도 적고 그 위에다가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구나 이제. 인터넷에 올라 있기만 하면.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여기에 썼던 함수 같은 경우는 다 라이브러리에 다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내가 그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웹 스탠다드를 쓰기 때문에 조금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물어보셨는데 저작권이 되는 돈을 주고 사 버리세요. 뭐 1년에 뭐 만 원만 한 달에 만 원 주면 그림 다 갖다 쓸 수 있는 웹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 돈 내고 써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이게 2차 저작이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으로 만든 상품을 팔기 때문에 저작권이 기본적인 저작권만 사 오시면 괜찮습니다. 쓸 만합니다. 남의 거 도용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그리시면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시면 돼요. 뭐 우리가 그리는 거 있잖아요. 라이브러리로 내부적으로 그리는 거 있죠. 삼각형, 사각형 그건 다 내가 그린 거기 때문에 함수를 사서 그린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전부 다 그리신 분에게 있습니다. 소스 코드로 그리신 분에게 있으니까 그건 잘 아시면 되죠. 엄청나게 파워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좀 어렵지만 귀찮지만 HTML로 했기 때문에 기계 잘 보세요. 기계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아래 한글이나 지금 워드만 해도 사람이 하나를 제작하기 위한 거지 기계가 그걸 대량적으로 막 요소를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 한글이나 워드에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쪽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문항을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데이터베이스. 그게 아니라 기계가 생성하게끔 하려면요. 웹 스탠다드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이슈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너무너무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날로그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생성을 하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아날로그 속에 있어요. 종이. 머티리얼이 있는 곳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지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요즘에는 이걸 메타버스라고 또 유행어처럼 한 달 됐다, 한 달. 메타버스 나온 지. 그 유행하니까 뭘 사람들 유행 엄청 좋아해요. 우리 장모님이 처가가 수원시 메탄동에 있어요. 메탄 가는 버스도 아니고 메탄가스 버스 있어. 무슨 말만 하면 메타버스래, 한국에서는. 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지식과 이쪽에 있는 이 머티리얼을 보내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미지 떠 가지고 스캔해 가지고 PDF 올리고 비디오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생성하게끔 하는 식으로 우리의 지식의 구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만든 것을 그냥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계가 정말로 잘 거의 아는 것처럼 전달을 해서 기계가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게끔 디지털로 보내면 어마어마한 변형이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보이시잖아요, 그게. 예, 사람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임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잖아요. 수학 문제 이렇게 돼야 돼. 국어 문제 문법 이렇게 그거를 기계가 조작할 수 있게끔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게임인데 그 표현을 할 때 특히 선언적 지식을 우리가 구조화시켜서 할 때는요. 남준이가 용준이가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할 때는 테이블이 킹 왕짱이라고요. 테이블이. 그래서 테이블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를 하는 건가요? 그 지식의 핵심 요소를 문항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요. 지식의 모형으로 문학 모형으로 해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 속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마어마한 효율성이 생겨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게 저의 관점인 거예요. 이미지 따 가지고 PDF 스캔해 가지고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효율성을 100%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비디오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비디오를 만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그러려면 지식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그 게임입니다. 보이는 거는 문항 변형기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지식의 표현기라 그랬잖아. 문항이 어떻게 변형돼야 되는지 그 속에 있는 지식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는지를 프로그래밍하는 기계예요. 자기가 아는 수준만 봅니다.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게임인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임인지 천천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요. 웹 스탠다드 이야기할게요. interoperability라고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든 게 디지털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디지털 자산 돈도 돼요, 나중에. 디지털 자산 썩지 않는다고. 그리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요. 영원히 가요. 옛날의 문항은 한 번 쓰고 나면 버렸었어야 돼요. 유출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변형되는 걸 만들잖아요. 계속 갑니다. 나중에 물려주려고 그럴 거예요, 자식한테. 잘 만들어서. 왜냐면 걔가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좋은 문항을 만들어 놓은 게. 메타버스 이야기하는데 그 조금 세 줄만 읽어보세요. 결국에는 암호화폐 이야기예요. 왜 암호화폐 이야기가 이거를 포장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게임 속에서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은 거예요. 메타버스 얘기 다 들으면 NFT가 나오잖아요. 토큰 나오잖아요. 암호화폐 이야기라고. 정신 차리세요. 결국엔 돈 이야기라고, 돈. 거기선. 내가 가상 공간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되려면 거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흑철을 캐야 되잖아요. 미르4를 열어라. 흑철을 캐라. 한 달 캐면 40만 원 나온다더라. 그 이야기 때문에 미친 듯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흑철 안 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식을 모형화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이 친구가 돈을 버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내가 만든 게 여러 군데 써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interoperability라고 합니다. 지금 HTML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 앱도 되고 저 앱도 되고 저 웹사이트도 되고 계속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operation HTML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갤럭시도 되고 애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앱도 되고 웹사이트도 되고. 아래 한글로 하면 안 된다니까. MS 워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이. 두 번째, backward compatibility.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여러분이 해 놓은 거는요, 계속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장을 해 줘요. 옛날에 기술은 업그레이드 되지만 옛날에 했던 것도 보이게는 해줄 거야. 옛날 기술. 그래서 10년 전에 웹사이트가 지금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10년 전 웹사이트가 지금 보이잖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데 왜 보일까요? backward compatibility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HTML로 돼 있어야지 내가 만든 게 계속 간다고. 심지어는 영원히 가요. 인터넷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인터넷이 없어지는 순간은요,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인터넷이 없어지는 순간은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 막 걱정을 합니다. 인터넷이 없어지면 어떻게? 야, 지구가 멸망하는데 뭐, 딴 거 걱정해서 뭐 하니?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춰야 되고 웹 스탠다드로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HTML에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100년 동안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야 생각하면 정신이 이제 번쩍 듭니다. 야, 그렇지. 비트의 세상으로 보낼 때 스탠다드에 맞춰서 보내야지. 할 때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만들자. 나의 자산이니까. 내 거니까. 나중에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컨텐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사토시가 물처럼 밀려들어올 수 있어요. 그 수도꼭지에 돌면 왜 계속 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뺑뺑뺑뺑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계좌에 꽂힐 수도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 열린다며. 열렸잖아요, 지금. 잘 보십시오. 디지털 에셋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요. HTML 태그 배우면서 상당히 무겁다 그렇죠. 무거운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다 같이 갑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이 동네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같이 받아들이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왜 이렇게 웹 스탠다드를 강조하는지 잘 한번 음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이거는.